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n이 이차함수 그래프와 완전 제곱식이네.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x1, x2다 했을 때 절대값을 씌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세요.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문제 자체에서 x좌표에다가 지금 절대값을 씌운 걸로 2를 나눴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n에 따라서 저기 있는 x값의 좌표가 음수가 되는 현상이 있을 거고 양수가 되는 현상이 있을 거야. 그럼 보겠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저기 있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우리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기 때문에 x는 2에서 접하겠죠. s축하고. 그래서 여기는 1, 2 하고 이제 접하겠죠. 얘는 0,4니까 여기 4라고 일단 써놓을게요. 그리고 y는 n, s축과 평행한 직선이 그어졌을 때, 그쵸? 그때 x좌표를 x1, x2라고 했었어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은 지금 y는 n의 값이 자연수라고 했었으니까 1부터죠? 그쵸? 그럼 1부터 이제 올라갈 거야. 그때마다 교점이 생길 건데 그때 이 4까지는 즉 저기는 이 n이 1부터 4까지는 교점의 x좌표가 다 어디 생겨요? 양수죠, 양수. 그치? 우리 y는 n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저 n은 x제곱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이니까 바로 바꿔 쓸게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 제곱 날라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생기고요. 2 넘어가니까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이네. 그렇죠? 그럼 이랬을 때 생기는 x좌표가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n,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n이 되겠네요. 이거 괜찮아요? 그럼 그냥 저대로 들어가겠죠? 이 범위 안에서는 2분의 어차피 얘를 절대값을 씌우나 이 x 좌표는 양수이기 때문에 저 그 모습 그대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이니까 얘는 몇이 나옵니까? 루트 n 없어지네요. 2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으면 1, 2, 3, 4까지는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다 2가 나온다는 거야. 즉 자연수가 나오네요. 근데 만약에 n이 4 이상이라고 한번 볼게요. n이 4 위로 올라갔어. 올라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오네. 그럼 여기도 일단은 2 마이너스 루트 n이고 여기도 2 플러스 루트 n이니까 살펴보면 우리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2분의
우리 x1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n으로 나올 거고요. 여기는 내가 절대값 씌워도 어차피 양수니까 2 플러스 루트 n이 되네요. 그러면 2 없어지고 2 루트 n인데 2 약분 되니까 얘는 루트 n이 나오네. 그쵸? 그럼 애가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n이 제곱수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 그쵸? 그럼 4 이상의 제곱수는 뭐 있습니까? 3의 제곱부터 9의 제곱까지 있죠? 10의 제곱도 되네. 100 이하라고 했었으니까 10의 제곱까지 있죠? 그러면 3부터 10까지 있는 건 똑같네. 개수로 세는 거니까. 그쵸? 3부터 10까지 몇 개입니까? 둘 다 포함되니까 10에서 3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죠. 그럼 얘 8개. 아까 얘는 몇 개? 여기는 1, 2, 3, 4 다 되니까 4개. 그죠? 뭐래? 1, 2, 3, 4. 4에서 1 빼고, 맞죠? 그래서 답은 12개가 정답이 되겠죠? 맞아요? 12개 맞아요? 답지 안 봐서 몰라요. 맞아요? 좀 지금 지금 답 한번 받아라는 거. 내가 볼게요. 12번. 다 되신 거는 우리 개념쌤. 이제 우리 진도 나갑시다. 여기요? 159.
오케이. 드디어 하네. 이차 함수의 우리가 최대 최소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의 이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내용이에요. 최대 최소가 맞겠다. 네, x도 우리가 하니까 최대 최소가 써야겠다. 우리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우리 형태가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실수 전체 범위에서의 풀이 방법이 있고 제한된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바뀝니다. 한번 볼게요. 야, 우리는 어차피 이차 함수는 두 가지 형태밖에 없죠. 아래도 블록 또는 위도 블록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이차 함수가 나왔을 때 얘는 아래도 블록 또는 이제 위도 블록이 될 거예요. 만약 어떤 이차 함수가 딱 주어지고 실수 전체 범위에서 이러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 최대값, 최소값 구해줘 라고 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이런 형태에서는 최소값은 가질 수 있지. 우리 최소값은 가질 수 있죠. 근데 우리 최대값은 구할 수 있습니까? 없지. 왜? 얘는 계속 무한대로 가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최소값을 물어보고요. 그럼 이 최소값은 결과적으로 누구야? 꼭지점의 y좌표지. 그치? 결과적으로 이 축, 우리가 항상 이차 함수 했을 때 이 대칭축이 제일 중요하죠? 그치? 그때 이 축의 y좌표가 결과적으로 최소값이 된다는 거야. 얘는 어떤 형태겠어, 그러면? 즉,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겠지. 당연한 소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형태가 이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우리 제한된 범위. 우리 제한된 범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아세요? 우리 정의역은 뭐냐면 x값의 범위를 뜻해. 즉 x의 범위를 제한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 실수 전체 범위에서는 이렇게 그려졌다고 볼게요. 근데 야 있잖아 x가 뭐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만 그려줘 라고 했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만약 3이라고 한번 해볼게. 실제로 그래프를 여기까지만 그리겠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같이 문제를 보면서 볼 건데 그럼 여기도 우리가 형식이 총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노란색 옷을 했지. 첫 번째. 그 제한된 범위 안에 이 축의 꼭지점의 x좌표가 포함되느냐 이거야. 제한 범위 안에 축이 포함될 때 축의 위치가 포함될 때라고 쓰는 게 더 완벽하네. 축의 위치가 포함될 때랑 제한 범위 안에 축의 위치가 포함되지 않을 때의 형태가 나와요. 오케이? 그 우리 제한 범위 안에서의 축의 위치가 포함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내가 이런 함수가 그려졌다고 한번 볼게.
근데 S의 좌표를, 즉 X의 범위를 내가 제한을 함으로써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볼게요. 딱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그리게끔 X의 좌표를, X 값을 우리가, 즉 정의역 값을 우리가 제한을 해줬다고 볼게. 그랬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면 이 항상 이런 형태에서는 최소값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축을 포함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최대값은 어디니? 라고 했었을 때 우리 값이라는 건 y값이죠. 그치? 최대값은 여기겠어요? 여기겠어요? 여기겠지 당연히. 여기가 최대값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제한 범위 안에 이렇게 축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항상 최소값은, 만약 위로 블록이면 최대값은 항상 꼭지점의 y좌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최대값은 이 축으로부터 뭐가 더 먼 곳에, 그죠? 축으로부터 더 먼 곳에 결국 이 최대값이 존재하겠죠. 왜냐면 얘는 항상 이 에 대비해서 뭐 하기 때문에,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볼까? 여기가 만약에 1이에요. x는 1이야. 그리고 여기는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주어졌냐면, 만약에 야 x의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렇게 했다고 볼게요. 이렇게 줬다고 볼게. 근데 내가 이차함수의 축의 위치를 내가 알아냈어. x가 1인 걸 알아냈어.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여기에 존재하니까 꼭지점의 y좌표 구하면 돼. 최소값은. 그럼 우리 최대값 구할 때는 이 1로부터 더 거리가 먼 것은 어디야? 여기는 3만큼 차이 나고 여기는 2만큼 차이 나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이 더 먼 곳에 최대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함수에다가 내가 3을 대입한 함수값이 결과적으로 최대값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 F1 값이 될 거고, 얘는 최대값은 F4 값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항상 더 먼 곳에 축을 포함할 때는. 근데 만약에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는 내가 아까처럼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봤었을 때 축이 지금 여기 있고요. 근데 제한 범위를 여기까지만 줬어. 만약에. 내가 축의 위치를 보니까 제한 범위를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랬을 때 제한 범위 안에 포함이 안 되네?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이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시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유형이 좀 더 다양해요, 사실은. 그럼 세 번째도 있어요, 세 번째. 얘가 이제 사실 학교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고난도 유형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인데, 뭐냐면, 축의 위치를 몰라. 축의 위치, 즉 x의 개수가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 2차 함수에서. 그럼 내가 축의 위치를 모르죠. 그치? 또는 제한 범위가 제한 범위를 미지수로 주는 경우. 그럼 도대체 그 제한 범위 안에 제한 범위를 정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니까 이게 축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모른다는 거. 이런 형태는 무조건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 축의 위치가 제한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우리가 이제 나눠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금 배울 내용이 이런 걸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자는 거야. 이 한번 볼까요? 체크, 바로 개념 체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최대값, 최소값 구해달라고 했죠. 그치? 근데 얘는 어때? 위로 볼록이지. 그러니까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위로 볼록하네요. 그리고 얘는 축의 위치가 어딥니까?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몇이야?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4인가요? 그치? 그래서 A 최대값은 4겠지. 최소값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은 4고요. 최소값은 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형 50번 같이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어떤 이차함수가 그냥 뜬금없이 그냥 x는 2에서 최소값 3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럼 나한테 뭘 알려준 거야, 결과적으로? 얘는. 이게 무슨 말이야? 꼭지점 좌표 알려준 거랑 똑같겠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2,3이에요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a는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b 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일 거고. 그쵸?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그러면 이제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b는 3이 나왔겠죠. 그치?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겠죠. 우리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위도 볼록하니까. 근데 꼭지점이 x좌표 알 수 있잖아, 우리가. 그쵸? 그럼 마이너스 2분의 b 하니까 3, 즉,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3,11이 꼭지점인 거 알려준 건 똑같죠? 그럼 3 대입했을 때 11 나오는 k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니까 우리 빠르게 밑에 50-1번, 2번 빨리 풀어볼게요. 우리 50-2번 같은 것도 그냥 다 대입할 게 아니라 꼭지점의 좌표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표준형으로 나타내주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럼 미지수 하나씩 하나. 그죠? 저기다 대입하는 거 아니라 꼭지점의 좌표는. 쉽게 꼭지점 좌표 알려줬으니까 그냥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게 편하잖아. 그렇게 풀어보고 싶은데.
두 개를 한다고? 이거만 대입하면 되네. 제곱반. 나오죠? 숫자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그럼 나왔습니까? 넘어가도 돼요?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질문? 계산 메시지 같아? 그럼 빠르게 그냥 한번 볼게요. 빠르게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 아래도 블록 하고요. 그렇죠? 그럼 최소값이 1이 돼야 되는데 꼭지점에 y좌표가 1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꼭지점에 x좌표 몇입니까? a,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실제로 a,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는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오죠? 얘는 그냥 구하라네. 아예 아싸리.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주면 너무 쉬우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x값의 범위를 주어져서 실제 그래프를 전체 다 그리지 않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렸을 때 결과적으로 가장 밑에 있는 최소값과 가장 높이 있는 최소값을 구해줘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제한된 범위 안에 우리가 축의 위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즉 축이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축이 위치하는 곳에 최대 최소가 될 거고, 그 x값의 범위 중에서 이 축과 제일 먼 곳에 나머지, 그쵸? 나머지 값이 존재하겠죠. 만약에 이런 형태에서는 우리 베타보다 알파가 더 멀기 때문에 알파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우리가 이런 형태에서는 이 알파보다 베타가 더 멀기 때문에 베타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근데 이 두 번째 형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축의 위치가 포함되지 않을 때, 축의 위치가 포함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에 그려지면 최대, 최소, 최대. 만약에 여기서 그려지면 최소, 최대. 그럼 결과적으로 뭐 하자는 거야? 그냥 그래프만 그리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 한번 그 밑에 그냥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1이야. 그치? 그럼 1은 여기 안에 포함되지.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0부터 1까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안 그리고도 풀 수 있어, 이런 문제는. 그렇죠? 포함이 되면. 어차피 1이라는 것에서 뭐가 가질 거니까? 얘는 지금 아래로 블록하니까 최소값 가질 거고. 그죠? 그럼 0하고 3 중에서 3이 더 멀잖아. 그럼 3에서 최대값 받겠지. 그죠? 그래서 3에서 6이므로 최대값은 6. 그리고 우리 1,2니까 최소값은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형태에서는 어떻게 돼? 지금 1이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아래로 블록이라 했었을 때 2하고 4가 여기 있었겠지. 지금 축의치가 1이니까. 그럼 2일 때 최소값, 4일 때 최대값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대입만 해주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꼭지점 x좌표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져와 볼까?
근데 꼭 우리 항상 대칭축을 항상 봐야 돼. 그럼 대칭축을 보면 우리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2a 3분의 2 분의 마이너스 2 그럼 2분의 6 3 이렇게 나옵니까? 3 그럼 3은 여기 포함되죠? 근데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하니까 3일 때, 즉 3, 마이너스 1인 거네.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 3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K값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은 안 할게요. 선생님 별로 계산 안 좋아해서. 생각하는 건 좋아하는데 계산하는 건 싫어해. 그냥 노가다 같아. 오케이? 이해되시죠? 우리 51-1번, 51-2번도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52, 지금 해보자. 우리 51-2번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 일단 지금 딱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뭐지? 우리 축의 위치는 알고 있어요. 우리 축의 위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b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치? 근데 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저 x의 제한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몰라.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우리 제한 범위가 미지수로 주어졌을 때 우리 아까 푸는 방법 있다고 했어요. 그죠? 첫 번째.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 이 마이너스 4분의 1은 포함 안 되네, 아예. 그쵸? 그러면 근데 얘는 아래로 블록하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나는 지금 0하고 A라고 했었으니까, 여기가 0하고 여기가 A겠죠? 그럼 최대값이 6이라는 건 여기서 6이 나왔다는 거죠? A, 6. 그러니까 2A제곱 플러스 A는 6이 나온 거구나. 그래서 2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인데,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는 0보다 크고요. 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2A, A, 여기는 3, 2, 4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죠? 어제 저녁에 너무 과식해가지고 체해가지고 오늘 지금 아무것도 못 먹었어. 계속 소리나 오르르 이제 소화되고 있나? 나와요? 51-1번도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됐나요?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 고3 때까지나 고3 때까지 고3 때까지 여기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기 이 파트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상관없이 내가 만약에 치환이라는 걸 하잖아요. 어떤 문자를 치환을 하잖아. 그러면 항상 범위를 써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야.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함수들이 뭐 1차 함수 뭐 이딴 거기 때문에 전체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치환하더라도 뭔가 변함이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함수들 대하는데 뭔가 치환을 했다. 그럼 무조건 범위를 써주셔야 돼요. 무조건. 필수야, 필수.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우리 함수 저 친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2x를 치환하고 싶잖아. 그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를 내가 만약 t라고 한번 치환을 했다고 봐봐. 그럼 얘는 t에 대한 함수죠. 그리고 애 그래프는 어떻게 나와요? 0하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있죠.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1. 우리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우리 이런 함수죠. 근데 x의 범위가 지금 어디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그리라고 한 거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그럼 여기는 1,3이죠? 여기 지금 1,3인 상황이야. 그러면 나는 이 애를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이 t의 범위를 써줄 거야. 그럼 t의 범위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1이잖아.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럼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인 거 이해돼요? 최소값 마이너스 1부터 최대값 3. 즉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까지 되세요? 지금? 즉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랑 똑같죠. 지금 상황이. 내가 x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이 t의 범위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고 결국 내가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고쳤을 때 결국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나 지금 a의 이 t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 지금 이해가 가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대칭축의 위치가 3이죠. 그럼 3은 여기 포함되지. 그죠? 그럼 얘는 아래도 볼록한데 여기에 지금 3까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그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3일 때가 뭐가 나오고 최소값이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 우리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1 플러스 6 플러스 3이니까 10이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3 대입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9에서 18 빼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3은 마이너스 6인 거. 괜찮아요?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 얘 다시 한번, 우리 밑에 있는 문제 똑같나? 우리 밑에 있는 문제 똑같으니까 한번 밑에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안 되면 질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치환이라는 걸 하면 무조건 범위를 써줘야 된다. 언제까지? 고3 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그래서 내가 t에 대해서 치환하면 t에 대한 범위를 같이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질문 더 해야 돼요. 나중에는 원래 이런 문제 풀면 좀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빠르게. 어차피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라 쓸 거죠. 어제 난 t의 범위로 쓸 거지. 그러면 어차피 내가 a t라고 한 애는 지금 애가 t인데 꼭지점이 x좌표는 몇입니까? 1이잖아. 그치? 1은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치? 그러면 나는 어차피 최소값은 어디서 가질 거고, 왜 아래로 볼록하니까 1에서 최소값 갖겠죠. 그럼 여기다 1 곱하니까 몇 나와? 1 없어지고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얘는 지금 2하고 차이가 1이고 마이너스 1이 2잖아.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 나왔겠지. 얘는 차이가 1이고 여기는 2니까 먼 데서 최대값이 나왔겠지. 거기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입니까? 1 플러스 2, 즉 3에서 1 빼니까 2 나오죠. 그치? 그럼 t의 범위 봐도 2 나오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로 풀어주시면 돼요. 지금 연습하니까 뭐 그래프도 그려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 내가 어차피 t라고 치환할 거죠. 근데 얘는 아무 말이 없잖아. 지금 x의 범위가. 그럼 결과적으로 이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지금 3, 대입하면 9에서 18 빼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0이니까 3이잖아. 3,3. 그러면 이 자체는 결과적으로 y 값이니까 3 이상. 3 이상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지금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k 마이너스인데 지금 t의 범위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얘 자체가 이게 3,3이니까 최소가 3이니까 무조건 3보다 큰 값 가질 수밖에 없겠지. 이 친구의 최대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는 마이너스 2의 분의 b 하면 몇이에요? 2잖아, 2. 그치? 근데 3보다 크다. 큰 쪽이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거지. 축을 포함 안 하죠? 그럼 3일 때가 최대값이었다는 거죠. n은 지금 3,3을 지난다는 거겠죠. 이 친구는 3,3을 지난다는 거겠죠. 다시 의 축의 위치. 우리 지금 이 문제가 다 이렇게 그냥 바뀐 거야. 끝이야 이게. 꼭지점의 x좌표가 2잖아. 그지? 근데 이 t는 3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 범위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근데 여기 2는 여기 있으니까 3은 3보다 큰 쪽이면 이쪽이고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3,3 지나요. 그때 k값 구해주세요. 이렇게 풀면 되겠죠. k는 4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아닌가? 3, 1, 1 넘어갔구나. 2네. 됐어요? 넘어가 됩니까? 여기 이차함수의 최대차수의 활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저런 식을 우리가 문제를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해결했던 그런 식으로 다 고쳐달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쵸? 항상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가 이제 미지수화 시키는 게 제일 첫 번째. 일단 미지수화 시키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범위. 범위 체크하는 거.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내가 뭐라고 쓸까?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돼. 즉, 우리 미지수화 시켜야 돼. 뭐, 어디를 할까? 뭐 C를 A라고 둘까? C를 그냥 A라고 둘봅시다. 그럼 얘를 내가 지금 A, 0이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는 몇이야? A 넣어서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A가 되겠죠. A, 그죠? 그럼 결국 얘는 나한테 뭘 알려준 거야? 이 한 변의 길이가 여기는 몇이라는 거 알려준 겁니까? 우리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볼까?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축으로 한번 풀어보자. 우리 축의 위치가 몇이죠? 6이죠. 그치? 그러면 얘가 6이면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A. 이 길이를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C의 좌표는 6 플러스 A, 0이겠고 여기는 6 마이너스 A, 0이겠네. 그쵸? 어쨌든 이 길이는 2A네. 그럼 여기는 6 플러스 A 대입한 거니까 6 플러스 A, 마이너스 이게 좀 복잡해지네. 그냥 쓰자. 이렇게 되겠네요. 어차피 2배니까 우리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둘레 길이는 얘는 A제곱 얘는 마이너스 12A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A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2A 플러스 12A니까 없어지네. 그리고 얘는 36인데 마이너스 36 근데 얘는 플러스 70이니까 플러스 36 이렇게 됩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6 괜찮아요? 그럼 제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72가 될 거고 우리 이 길이는 2A죠? 그러니까 여긴 4A가 되겠죠? 플러스 4A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A 값의 범위를 구해야겠죠?
우리 여기가 몇입니까? 0이네? 그럼 A는 길이니까 0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겠네? 그죠? 얘가 0이니까 이 길이가 6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A는 이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 길이 자체는 일단은 양수니까 A가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 6보다는 작아야지 이런 애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거 풀어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꼭지점에 x좌표 구하면 몇이에요? 1. 1은 여기 포함되네요. 그쵸? 그럼 1 대입하면 최대값 나오겠죠? 1 대입하면 74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뭔가 딱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A처럼 애 보니까 B의 좌표를 A, 0으로 놔도 되고, 방금 우리는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대칭축으로 우리가 해결했던 거고. 그러면 53-1번도, 지금 이거 이해된 사람은 53-1번도 풀어보세요. 했어요? 그럼 우리 옆에 이제 안 되는 부분 있어? 몇 번? 안 됐어요? 53-1번 같이 한번 해볼까? 지면에서 초속 30m도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어떤 물체의 x초 후에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저렇게 계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 물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세요. 위로 볼록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높이잖아. 얘는 초고, 시간 초. 그럼 얘는 S축, Y축으로 봤었을 때 우리 꼭지점 X좌표 몇이야?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3이죠. 그치? 즉 3초일 때 가장 높겠지? 3 대입하시면 끝나죠? 괜찮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나한테 뭐라 그랬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냥 저거 그냥 3 대입하시면 되겠죠.
우리 특강 62. 여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대표형 54번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우리 x하고 y에 관한 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의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야.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뭘 주어지냐면, 이 x하고 y가 이제 실수라는 형태도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만약에 우리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방정식 자체, x하고 y로 이루어진 이 방정식 자체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 라고 한다면 어차피 x, y가 실수라는 조건의 하에서 우리 항상 실수의 제곱은 뭐예요? 양수 나오죠.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방정식에서 x 따로 y 따로 최대 최소를 나한테 이제 구해달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달래. 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x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x, y로 이루어진 우리가 저런 방정식 형태에서. 그러면 n은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고, 그럼 이제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y가 없는 거는 0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어차피 애가 지금 y에 대한 식으로 봤었을 때 이 y에 대한 근이 결과적으로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잖아. 즉 여기가 애가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잖아. 왜냐면 x, y가 실수니까. 그래서 애는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통해서 우리 x에, 여긴 지금 x에 관한 식이 나왔겠죠? 판별식 쓰면 우리 x에 관한 식이 나와. 걔가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값 구해주는 겁니다. x에. 만약에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x, y로 이루어진 방정식에서 내가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없는 거는 0 형태에서 어차피 x, y가 실수라는 것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봤었을 때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얘도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가 y에 관한 식이 나오고 그리고 y에 관해서 우리가 범위에 따라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나오는 문제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x하고 y로 이루어진 우리 어차피 나오니까 볼게요. x하고 y로 이루어진 지금 어떤 형태예요? 식 형태네. 그쵸? x하고 y로 이루어진 식 형태에서 얘의 최소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최소값을.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는 거야. 그럼 얘 보면 쟤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2의 제곱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4를 나눠 가진 거겠지. 쟤는 어떻게 돼요? 2로 묶으면 y. 그럼 원래 2로 묶으면 제가 마이너스 6이니까 반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됩니까? 그럼 여기서 4 나오고 여기는 18 나오니까 실제로 전개하면 22잖아. 그치? 근데 저기서는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몇 해줘야 돼요? 13 해줘야 되겠죠. 그치? 그래야지 같아지겠지. 근데 문제에서 봤었을 때, 이 애의 최소값은 결과적으로 너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너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실제로 이 값 자체가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0일 때가 가장 제일 작겠죠. 그쵸. 여기 이 제곱한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큰 값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돼? 커지니까. 애가 0일 때가 가장 작겠죠. 그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고 y는 3일 때 마이너스 13으로 최소값을 구해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것도 x, y로 이루어진 식이고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니까 얘는
뭐 필요해요? 이럴 때는 그냥 앞에 마이너스로 그냥 묶어줘도 편해. 마이너스로 묶어버리고 얘는 내가 x제곱 마이너스 8x 그리고 얘는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도 되죠. 그지? 그럼 마이너스로 묶으면 여기는 내가 뭐예요? x 마이너스 4의 제곱 이 친구 이용을 하려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16, 여기서는 1, 그럼 17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9 하면 되겠죠? 지금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럼 a 최대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최소값이 나올 때 최대값이 나오겠지. 이해돼요? 괜찮아요? 그러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x는 4고 y는 1일 때 마이너스 19라는 최소값이 나올 거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최대값이 되겠죠.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커질 거 아니야.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아니면 얘를 전개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가겠죠. 그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앞에 다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어. 여기 있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더 작아지겠지.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가 0일 때가 최대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54-1번, 54-2번 한번 해볼게요. 둘 다 어떻게 풀면 됩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문제 해결하시면 돼요. 됐나요?
1하고 22? 1하고 22. 안 나와요? 아, 네. 1하고 22. 같이 해볼까? 같이 해봐. 1번? 2번은? 아직 안 푼 거야? 아니면 못 풀었어? 아직 안 푼 거야? 그러면 이제 숙제할 때 같이 해요. 알겠죠? 이제 55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야? 아까 말했듯이 x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 했었어?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했었죠. 그럼 얘가 y의 제곱 그리고 y 있는 거 그리고 없는 거는 0 이렇게 쓰면 여기 이제 뭐가 옵니까? 여기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2y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와요?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옵니까? 그럼 얘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이 y에 대한 근이 xy가 실수이기 때문에 그죠? 결국 이 y가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죠.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괜찮아요? 우리 중문도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판별식 쓰면 어떻게 됩니까? 짝수공식 써도 되겠죠? b' 제곱 괜찮아요? b' 제곱 마이너스 ac 는 0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판별식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제곱 없어지고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4라고 쓰면 괜찮아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x의 범위는 나오죠.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대값은 2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y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후에 똑같이 판별식기. 왜? x도 실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우리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55-1번 풀어보세요. 나왔어? 나왔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우리 마지막 대표 유형입니다. 이번에는 조건식을 만족시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x, y가 실수일 때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 했을 때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범위 조심하시는 거예요. 특히 2차. 즉 여기 있는 y제곱은 얘 넘어오면 얘는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잖아, 만약에 내가. 그럼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내가 이렇게 항상 변형을 시켰을 때, 이 y제곱은 지금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양수를 갖죠. 양수값을. 그러니까 이 범위를 내가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a의 최대값을 구할 때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잖아. 그죠? 그럼 a 최대값은 결과적으로 a 꼭지점의 x좌표가 몇입니까? 1이죠? 그치? 근데 1은 포함되죠? 그러니까 1일 때 최대값을 갖겠다. 왜? 얘는 위로 볼록하니까. 그쵸? 그리고 1보다 큰 이 범위에서만 내가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내가 이 범위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최대값은 이 1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1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죠. 1, 마이너스 1. 그럼 우리 아래 있는 것도 한번 빨리 두 번째 풀어볼게요. 방금 우리가 2차였기 때문에 범위를 신경을 써준 거야. 우리 1차는 대체적으로 뭐예요? 직선이니까 실수 전체 범위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실수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굳이 그 범위를 안 써주는데, 우리 2차는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갔다 오세요. 이거 한번 펴볼래? 선생님 오늘 준 프린트. 다 푼 사람만. 너 신발 공부 싶었어? 무슨 그거는 그럼 저 다음에 설명해야겠다. 지금 가야 돼. 다 끝났다. 갑시다. 네. 숙제는 뭐냐면 개념생 다 풀어오시고요. 중간 연습. 그다음에 선생님이 좀 프린트 있죠? 우리 오늘 원래 테스트 볼 때 하려고 했던 프린트. 그거 풀어오시면 되고. 다른 과목 해야 되니까. 여기는 그냥 빨리 풀어보면 좋겠다. 여기 그 유형 18번까지는 풀어봅시다. 유형 18번까지는. 유형 18번까지. 숙제 보내줄까? 우리 다음 시간이 오면 뭐 하시면 되냐면, 여기 유형별로 두 문제씩 일단 쭉 풀면서, 모르는 유형이 있으면 같이 학습을 할게요. 그리고, 풀고, 고난도 문제 풀고, 오케이. 잠깐만. 나머지는 잘 가요? 잘 가요. 제가 너 어떤 걸로 하고 싶어? 문제가 필요하면 말해. 빠져줄 수 있는 게
너 화요일에 올 수 있어? 여기 아니 수업 말고 시험 때. 금방 내가 지금 내가 문제 좀 뽑아줄까? 아니 그 화요일 날 들을 수 있는데 몇 시쯤 갈까요? 그냥 학교가 지나가자 바로 들었다가 가도 돼요? 나는 원래 모의고사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는 게 있어? 문제집 풀고긴 한데 금방 좀 문제집 못 풀어 지금? 건데 이게 되게 이번에 묻어보니까 그거던데 그 다영에서 어려운 문제 나온다고 하던데. 닮은 솔직히 말해서 쌤 어려운 문제 내신다고 해놓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안 내셔가지고 그러니까 닮은 쪽에서 그나마 어려운 문제 내겠다 라고 하셨더라고. 그리고 경우의 수랑 확률 쪽은 쉽나 봐. 저희 학교는 그렇게 말했어요. 같은 학년에 같이 가르치고 있거든. 너 성신 아니야? 맞아요. 어, 그걸 뭘 하셨다고요? 그런 말 했다는데? 그래서 그게 성적 줄 세우기는 끝내가지고 쉽게 낸다는 말 그대로 들었거든요. 그래? 그런 말씀하셨. 그래서 굳이 어려운 문제 내면 이제 닮은 쪽에 있다. 내 생각에는 들어보니까 서답형 쪽에서 낼 것 같아. 느낌. 근데 그 서술형 답이 이 서술형을 내지는 않으시는데 주관식으로 그치, 서답 답만 네. 적는. 내 생각 거기서 좀 어려운 거 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좀 생각을 해보면 전 닮음은 물론 닮음보다 경우의 수가 오히려 좀 약간 잘 안 돼. 잘 안 되는 게 음. 오답률이 그쪽이 조금 더 높은 느낌이라서 자꾸 뭐 하나씩 빼먹어가지고 진짜 조금씩 틀리는데 근데 그냥 그 두 개 다 합쳐서 모아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래 지금 2학년 같이 하고 있는 애, 그 시험 대비하는 애는 뭘 했었냐면 이거 백발백중이라는. 저 백발백중 풀어요. 그래? 이건 다 풀었고 요즘 지금 내신 콘서트라는 게 또 있거든. 그거 영어도 시험 대비 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답 안 풀고 저 밑에 있는 고난도랑 시험에서 꼭 나오는 유형이랑 다 안 풀고 그래서 뭘 줬냐면 잘 틀리는 유형 극복하기랑 단원 마스터하기 이것만 그 단원별로 프린트를 하고 거기다 이제 끝에 뒤에 부록으로 달린 이제 시험에서 꼭 나오는 문제였거나 이제 고난도 이걸 줬거든. 저도 그냥 그렇게 줄까? 네. 그러면 월요일날 올래? 잠깐? 선생님 뽑아놓게. 그냥 학교 같이 나가서 오면 선생님이 그냥 프린트 줄 테니까. 근데 월요일이면 학교 마치면 3시 여기까지 돌아가면 한 3시 20분 2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잠깐만 들렸다가 가도 조금 더 늦게 올까요? 살짝만. 선생님 3시에 와서 청소를 하고 하면 3시 15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뽑고 그냥 화요일에 올까요? 그 화요일에는 그냥은 그 전까지는 다 그냥 저희가 수업이 수요일이라 가지고 맞아. 수요일. 그래서 나는 너 월요일 다른 공부하는구나. 그게 이게 있거든. 그 외국어 넌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네. 그치. 그래서 너는 목요일 거를 월요일 날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인 거지? 알겠어. 그러면 화요일 날 잠깐 오면
그럼 너 그 시간 하루 안에 이게 이 풀량은 아닌데? 많아요? 많아서 내 생각에는 그러면 굳이 하면 고난도랑 여기 시험에 나오는 이것만 풀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선생님이 한 2회 정도 뽑아줄 테니까 그것만 하고 들어가 시험장. 네. 오케이. 화요일 날 선생님 준비해 놓을게요. 어. 네, 잘 가요. 아, 그리고 선생님이 토요일 날은 올 거지. 네. 선생님이 진도는 안 나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문제풀이 위주로 좀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음.